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토목일반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1탄원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국토종합계획에 앞서서 국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내가 사는 곳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국토종합계획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국토종합계획은 국가가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시행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단어들이 어렵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많은 구조물들이 사실은 시민들을 어떤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기반 시설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지역에서 이 구조물을 계획하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나라 전체를 놓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 어떤 지역에 이것들을 설치하면 좋을지 이렇게 국토종합 계획을 가지고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국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 뭘 국토라고 할까요? 보통 학생들은 국토라고 하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모양의 지도, 이 땅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토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방금 보시는 이 지도의 모양의 이 땅은 보통 영토라고 불리는 분야고요. 이 영토를 감싸고 있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이 땅을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바다, 그리고 이 땅과 바다의 위, 하늘을 가리키는 영공,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합쳐져서 국토란 말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이 국토 모든 것에 해당하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파란 선이 감고 있는데요. 저 부분이 우리나라 영해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 대륙에서도 동쪽의 가장 끝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끝이다 보니까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는 위로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 나라와 교역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그리고 위치가 적도의 윗부분, 중위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의 기후, 그리고 지형별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지 우리나라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보면요. 가장 북단, 최북단은 함경북도 풍설이라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최남단, 가장 남쪽의 끝은 제주도에서도 그 밑에 있는 마라도입니다. 최서단은 평안북도의 비담섬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최동단은 울릉도, 독도, 그 중에서도 동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북단, 최남단, 최서단, 최동단을 알게 되면 위도와 경도가 어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이 우리나라의 등줄기를 이루고 있어서 이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 단면과 B 단면을 잘라서 우리 지형의 단면을 봤을 경우에 동쪽은 지형이 높고 서쪽은 지형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우리 하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들은 굉장히 급류가 많고 경사가 빠르기 때문에 이 하천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데 반해서 서쪽이나 남쪽으로는 완만한 지형을 이용해서 굽이 하천이 굉장히 길고 급류보다는 완만하게 흐르는 하천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흐르는 5대 강이나 4대 강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바다와 합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해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동해안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 동고서저, 그러니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쪽의 그런 급격한 경사가 그대로 바다 밑까지 이어져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심이 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다 보면 바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급격하게 수심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해안의 해안선은 어떤가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완만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이 거세기 때문에 이 해안선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파도에 의해 깎이고, 그리고 해안선이 들어간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퇴적되어서 이렇게 둥그런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인데요. 동해안에 비해서 서해안은 굉장히 해안선이 들쑥날쑥하죠. 이 서해안은 중국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내해에 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이나 파도의 침식 장교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향을 받는 것이 조류,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인력차로 생기는 이 조수간만의 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밀물이었을 때는 육지로 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었을 때는 물이 바다 쪽으로 쫙 빠지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뭐라고 하나요? 갯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해안은 굉장히 넓은 갯벌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해안입니다. 다음은 남해안인데요. 남해안도 서해안과 비슷하게 굉장히 들쑥날쑥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해안과는 조금 다른 서해안보다는 이 조수간만의 차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해안은 돌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도해라고도 불리는 해안입니다. 실제로 이 남해안은 들쑥날쑥한 해안선 때문에 리아스식 해안이라고도 불리는 해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중위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 덕분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온도 7월 달에 가장 높고 그리고 1월 달에 가장 낮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각 계절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겨울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이 여름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남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장마가 오기도 하고 8월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도 사계절이 제각각이지만 이 연 강수량도 여름에 집중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가 많이 오면 습도가 높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기후의 상대 습도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7월 달에 가장 높고 봄인 4월에 가장 건조한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량인데요. 이 운량은 구름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어느 정도 덮고 있는지를 운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을 때는 0,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온통 뒤덮고 있을 때는 10이라고 놓았을 때 어느 정도 구름이 가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운량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요. 보통 하늘에 4.5에서 5점대 초반, 그러니까 거의 반을 구름이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특징을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토목구조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국토종합계획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